아트골드입니다. 지난 11화에서 티파니의 오픈하트 펜던트를 라이노로 모델링을 했고 이 모델링을 3D 프린팅한 것입니다. 출력 개수가 제법 많지요.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핸드폰에 근접 렌즈를 부착하고 촬영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오픈하트 펜던트의 뒷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착용하는 펜던트의 뒷면은 보통 평평합니다. 앞쪽 모양새에 집중하고 뒷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착용하고 있는 펜던트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티파니는 다르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피부와 접촉하는 느낌이 전해지는 곳이잖아요. 앞쪽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뒤쪽은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던트 뒷면을 둥글게 만들면 피부에 스치는 촉감이 매우 부드러울 것입니다. 고급 반지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는 반지 안쪽을 둥글게 만드는 컴포트 밴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펜던트를 착용하고 펜던트가 흔들리면서 느껴지는 감촉에 집중해 본다면 아마도 싱그러운 바람의 느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전면을 볼까요? 뒷면처럼 통통한 하트가 아니고 꼭지점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게 했을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프린팅 출력물로 옆에서 보니까 하트 전체 볼륨에서 산 마루를 이루는 부분이 하트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걸이를 측면에서 봤을 때 하트 라인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지점 부분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고 약간 들어가는 형태로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지니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린팅 출력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매끈한 고무로 되어 있는 장갑이에요. 그 위생 장갑이요. 여기 요철 부분이 보이지요. 이 정도까지 확대돼서 지금 이 제품을 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찰하시죠. 출력물로 나온 것은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출력의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4K 해상도 출력물이 프린팅 결이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죠.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부분 보면 이 부분이 그 격자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들이 출력 무늬 결이에요. 이게 아주 미세한 출력무늬 결들이 이렇게 프린팅에 섬세하게 표현됐다는 게 이 출력물이 아주 잘 나왔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앞이나 뒤나 뭐 출력 나오는 데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출력물을 금이나 은으로 주조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세공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이 뒷부분은 세공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뒷부분인데 이 부분이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은 이렇게 둥그렇게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세공을 하고 광택을 내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가 목걸이 앞쪽 부분이에요. 여기를 손톱으로 본다면 이 손톱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손톱보다 훨씬 작은 크기예요. 이 목걸이는 그 3개의 하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안쪽 라인을 만드는 하트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바깥쪽 라인을 만드는 하트가 하나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마루에 해당되는 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하트 부분. 여기는 마루가 이렇게 오다가 약간 퍼지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엣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엣지. 근데 이 부분을 또렷하게 보여주게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또렷하게 보여져 이 부분의 엣지를 구성하는 부분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엣지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반대편처럼 이렇게 둥글게 했더라면 이 부분에 엣지가 표현이 안 돼 있겠죠. 이런 섬세한 요소들이 표현될 수 있게끔
그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안쪽이란 말이에요. 이 안쪽.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이 안쪽을 어떻게 유리면 광택을 낼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광택을 낼 때 사용하는 파우라는 장비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회전을 하죠.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는데 목걸이 크기가 여기에 비율을 해보면 이만하단 말이에요. 이만한 크기를 그 뒷면하고 측면은 이쪽 측면하고 반대편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다 대고 광택을 내더라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쪽을 광택을 여기다 대고 못 내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여기다 대는 게. 이게 대표적으로 언더컷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공구가 내려와서 가공이 될 수 있느냐, 이 공구로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이 부분이 가공이 안 된다고 해서 언더컷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 목걸이를 기준으로 보면 목걸이가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목걸이 안쪽이 이제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목걸이 안쪽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파우로 가공하는 휠의 크기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게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게 가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공을 하게 되면 얘가 회전하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닿겠죠. 이 부분. 이 엣지 부분이 먼저 닿아서 이 엣지 부분들이 다 닳아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걸이에서 중간 라인이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이 목걸이에서 세 개의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깥쪽, 안쪽, 중간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가공을 하게 되면 중간 라인을 다 없애버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을 뭘로 작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안쪽을 아주 그 유리면 광택이 날 수 있게끔 하려면 아주 조그마한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고 광택을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더 유의를 해야 되고요.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이 제품이 완성이 될 거예요. 명품에는 꼭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씩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 한번 봐봐 하는 어떤 자존심 같은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넘어야 될 산은 아마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목걸이에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델링만 잘하면 쉽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지난번 CAD 동영상 올리고 따라해본 사람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10명 정도는 만들어 주겠다고 했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네요. 이번 출력물 32개를 모두 주조해서 완성품을 만든다고 해도 몇 개가 완성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티파니 작업자들은 저 안쪽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 명품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을 보면 그 얇은 시계 톱니 바퀴의 프레임과 프레임 안쪽도 광택을 내는 작업 과정을 본 일이 있는데 티파니가 이런 과정을 거쳐 이 목걸이를 만들었나 보네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듯 합니다. 국내 청담동 쪽에는 이 정도의 퀄리티를 올리는 주얼리 제작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입니다. 이 정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 실제품을 만들 때는 금으로 만들어야 하겠네요. 아직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금으로 제작하는 것은 모험이 크고 이번에는 은으로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댓글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가격은 아직 우리도 모르지만 시험 제작품이니까 원가 이하가 될 것입니다. 아직 제품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가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백금도금까지 추가될 것입니다. 댓글이 적으면 2,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댓글이 많으면 1, 2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얼리 디자이너라면 이 모델링 기법으로 디자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레일과 컨스트럭션 프레임을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기법은 정교한 주얼리 모델링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목걸이 제작 과정을 담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